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처음으로 김만배 증거수익 은닉 혐의로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는요,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김만배가 말이죠, 보석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당연히 보석 허가해주면 안 된다. 김만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보석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대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태영이잖아요. 이태영이가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사임계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역시 안민석이는 뭐 가짜뉴스 많이 하고 막말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사람이 우선이나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정말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안민석이가 오늘은 정말 이런 사람, 아이고, 이거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자질. 아니, 총선 지면 대선도 질 테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 외는 감옥 간다. 이게 도대체 입에 담을 얘기입니까? 어떤 이유로라도. 자, 그래서 이게 정치권의 파장을 낳고 있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아직은 국민의힘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일제히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요, 이 전해철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오늘 맞붙었어요. 전해철이하고 붙은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맞붙었는데, 이렇게 둘이서 맞붙은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이 전해철 의원이 뭘 오늘 물고 늘어졌냐,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물고 늘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 장관의 답변 내용, 그리고 이 전해철 의원의 이 공격적인 질문 포인트를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전 의원 얘기도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만배, 하도 뭐 김만배, 정진상, 뭐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뭐 이 재판들이 많아갖고 여러분들도 다 꿰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저는 뭐 딸딸 외워가면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듯이 딸딸 외워갖고 있기 때문에 저야 뭐 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려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만배는요, 본래 이제 머니투데이인가요? 여기서 뭐 기자 30년 하는데 전부 검찰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조 전문 기자니까 검찰 법원 속내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대장동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 구속된 것은요, 지난 2021년도 11월에 구속이 됐다가 1년간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서 석방이 돼서 재판을 받다가, 그리고 나서 지난 2월 달에는 그동안에 이제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배임 혐의가 아니라 이번에 재판이 오늘 시작됐는데, 이거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비롯한 4가지 혐의로 다시 구속됐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이거 폼 잡은 거예요. 지가 진짜 죽으려고 했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인데 못 죽죠. 예. 그러니까 실패로 끝났어요. 별로 뭐 목숨을 잃을 만한 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수사를 했는데 범죄 수익 은닉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서 2022년 사이에 범죄 수익금이 390억, 이거를 수표로 찾아갖고 대형무라든가 오피스텔에 숨겼어요. 아니면은 제3자 계좌 송금 방식으로 숨겼습니다. 이것이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이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는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2021년도 9월에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 씨한테 본인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려치고 파괴라 이거죠. 불태워라. 이게 증거인멸교사 혐의예요. 그 다음에 2022년도 12월에는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에 대비해서 동창 박모 씨한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대여 금고나 직원 차량에 숨겨라, 이렇게 한 혐의예요. 이거는 증거 은닉교사 혐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숨긴 거, 범죄 수익 은닉. 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한 거, 증거 인멸. 증거를 감추도록 한 거, 증거 은닉 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농지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어요. 농지법 위반은 뭐냐? 2021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징 보전에 대비해가지고 본인과 본인 부인 이름으로 농지를 사요. 그럴 때 영동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 겁니다. 이게 농지법 위반 혐의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네 가지 범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만배가 지금 보석을 신청했거든요. 이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 신청에 대해서 안 된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에 오늘 안 된다라는 이유 중에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증거를 인멸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이게 제일 커요. 지금 앞에서도 증거 은닉, 증거 인멸. 그렇죠. 이런 이제 이 포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범죄 수익 은닉이 이제 제일 핵심 이제 포인트고요. 자, 이 증거 인멸 시도 중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22년도 작년 11월 달에 석방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석방돼서 나오니까 한 달쯤 있다가 바로 맨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유동규를 만납니다. 유동규를 어디서 만나느냐? 의왕저수지에서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회유 설득을 하느냐? 돈 1억 원을 줄 테니까 거짓말로 진술해달라. 이렇게 유동규를 회유했어요. 야, 아니 지금 정말 이 검은 돈이 말이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을 회유한다면서 돈 1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우리같이 그냥 일반 우리 국민으로 따지면 지금 김만배 1억 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면 한 뭐 10,000원이나 10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동규가 입을 열으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달래기 위해서 준 돈이 겨우 1억 원이요. 야,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 이 김만배가 인간적으로도 역시 안 돼 먹었다. 지가 도는 단군일의 최대의 배당금을 챙겨 먹고 그리고 같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유동규는 겨우 1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 부패, 이건 관리가 아니죠. 부패 언론인의 표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나. 그렇잖아요.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이 배당으로 타먹은 인간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1억을 줄 테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지 말라. 이거 유동규 본부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거 실증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또 하나 오늘 공개한 것 중에 하나는요. 자, 김만배가 말이죠. 이성문이는 화천대유 제1호 대표예요. 성균관대 동문이잖아요. 이성문이를 통해서 뭘 했느냐. 곽상도 아들로 하여금요. 곽상도 아들이 곽병채거든요. 작년 7월에 증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증언 연습이 뭐겠어요? 예.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잖아요. 곽상도. 허위 증언을 하라고 연습을 시켰겠죠. 그러면서요. 김만배가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 10일과 그리고 17일 전후로 제2의 정영학이 같아서는 돼가지고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 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곽병채가 입을 열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25억 원의 선이자를 주는 거예요.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자,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이 곽병채하고 이재명은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성문이죠. 이성문. 이 사람들은 작년 7월하고 8월에 이 곽상도 재판 사건 때 나와서 증언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말이죠. 자, 이 돈을 가지고 이성문한테는 이 곽병채한테 증언 연습, 가짜 증언 연습 시키고, 그리고 돈 25억 퇴직금, 예? 돈 25억 원을 미리, 50억 원의 퇴직금이니까 절반, 선이자까지 공제하고 주고, 그리고 나서 유동규 본부장한테는 1억만 가져가라. 야, 이게,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측면이 김만배에게 너무나 많은데 균형이 안 잡혔어요.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검찰 측에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풀어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변호인 측에서는 뭐냐, 한마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뭐냐,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이 뭐에 대한 증거인멸인, 자, 이번 재판은 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이 다퉈야 할 대상인데 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미 검찰이 다 이 법원에 제출하고 검찰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뭘 인멸될 우려가 뭐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보석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유 중에 10 중에 9은 증거인멸 우려, 10 중에 9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 배임 관련 혐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주 범죄, 여기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는 다 나와 있으니 구속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보석을 허가하라. 이런 기조로 오늘은 검찰 반대 입장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만배는요, 그럼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일단 모두 이 최우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한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 은닉한 혐의로 이런 거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 풀어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김만배 이 내용을,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한성과 최우양 피고인이 회사의 경영과 운영을 위해서 한 행위. 이게 이제 범죄 수익 은닉한 혐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이 320억 수익을 은닉시켜줬잖아요. 저의 직관적 책임과 지휘 아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돼서 죄송하고 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고 의혹받는 여러 부분을 증명하겠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요, 이 재판부는 이 최우양하고 이한성, 그 다음에 이 김만배, 이 범죄 수익 은닉 똑같은 혐의잖아요. 그래서 이 범죄 수익 은닉과 관련된 재판은 앞으로 이 병합해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김만배 측, 이 변호인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 그러면서도 공소 사실은 모두 부인을 하고요. 이거는 단순 은닉이 아니고 은닉할 목적도 없었다. 그래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김만배 관련 뉴스는 여러분께 보도를 마치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중점적으로 이태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태영 변호사는 뭐 잘 아시잖아요. 쌍방울로부터 23억 원의 20억 원의 시비를 통한 이 대납을 받았다. 변호사비로. 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총 23억 원의 변호사비를 이재명한테 받았는데 3억 원은 현금으로 받고 그리고 전환사채로 20억 받았다. 그래서 총 23억 원의 혐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변호를 했느냐? 이태영 신상은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1, 2심에서 변호를 했고 파기환송심 변호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인 김혜경, 해경군 김씨 사건 있잖아요. 그거 변호사 역할도 했어요. 그러다가 대선 때는요.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법률지원 단장을 맡았고 그리고 2019년도 12월부터 2021년도 1월까지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에서 사회이사를 사회이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로 쭉 해왔는데 지금 제 보도에 따르면은요. 자, 이 대장동 관련,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커지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 조금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이 법률 대리인 역할은 좀 소홀히 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사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요,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미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이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에서는 작년 9월 달에 말이죠.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혐의 없음으로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김성태 쌍방울의 배임 혐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 쌍방울 수사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쌍방울의 횡령 배임, 이 가운데서 CB 전환사채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작년 9월에 처리를 했지만은 여전히 수원지검에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 그러니까 보도가 안 나오죠. 자, 참고적으로요. 이태영이는 어떤 변호사냐? 67년생이에요. 경남 산청 출신이고 서울 영등포 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대 법대를 나왔고 검사로 쭉 해 오다가 이태영 지금 법무사무실인 법무법인 M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의 변호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이제는요, 이번에는 안민석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안민석이 얘기다 보면 열받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궤변론자, 거짓론자라고 보면 돼요. 그게 정의원한테 맨날 깨지잖아요? 재판해가지고. 자, 뭐라고 오늘 BBS 방송에서 얘기를 했느냐.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면 레임덕이 온다. 그러면은 차기 정권을 야당에게 뺏긴다. 자기네한테 뺏긴다는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무타락했나? 아마 감옥에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5선의 민주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에요. 야, 이거 조폭도 이런 식으로는 말 안 해요. 예. 그러면서요. 내년 총선 전까지 민주당은 추진하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보고, 그러니까 방송법, 양국법 뭐 이런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려고 총선에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다. 그러면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계속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런 사생결단식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고 야당은 타협할 수 없다. 그러면 야당 역시 강하게 맞서고 더 선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대결 체제하에서는 근본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 생각을 달리하고 좀 더 양보를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당에서 말이 안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곡법, 방송법,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노란봉투법. 뭐 지금 법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방 그러니까 다수의 횡포를 통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자기는 가겠다 이겁니다. 예.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맞서서 이거에 똑같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은 강대강 맞대결로 갔는데 사생결단식 정치가 가는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더 선명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자기네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결론이 뭐냐? 이래서 가는 결론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수정결로 이게 논리적으로 구조가 맞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김재섭 최고위원 이런 이제 젊은 전현직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 뭐 참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의 비판을 보면은 안민석이야말로 민주당의 가짜뉴스 아이콘이다. 막무가내식 막말로 다시 돌아왔고 이거는 도를 넘는 막말이며 이 정도면 협박이다. 예, 협박이다. 그러면서요. 하나부터 열까지 안민석에게는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책임감도 품격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재섭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선거를 갖다가 인민재판점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는 이게 소음 수준이고 우리의 소중한 공중파가 이런 식으로 낭비가 돼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김병민은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고 극단적 대결 정치에 기름을 붓는 최악의 망언이다. 오만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자, 이거야말로 감옥 문턱에서 전전긍긍하는 이재명의 방템 내려놓기 주장이 우선 돼야 될 것 아니냐. 요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전해철 의원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번에 이제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이거를 물고 늘어졌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야권에서 비판하는 그런 이 비판의 구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증 실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증해서는 안 되는데 왜 법무부의 검증
기능이 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검증 실패로 된 것은 이렇게 1차, 2차로 분리되어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 때문에 지금 나와 있다. 즉 견제와 균형 원칙도 무너졌고 검증의 전문성도 깨졌다. 그래서 인사검증을 단일 시스템으로 하도록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정리하라. 그리고 검증 이 인력의 전문성을 화복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몰아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히 문제점으로 말이죠. 검증에 이렇게 이원화되고, 그리고 법무부에 가 있다 보니까 검증이 부실화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법령상으로 보면은 법무부 업무하고는 전혀 검증하고는 관계없다. 법무부에서 총리와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1년이나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뜯어 고쳐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 정순신 사건과 같은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는 인사 실패가 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사 검증 기능을 갖다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인사혁신처로 보내서 일원화해가지고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요렇게 비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 반박문을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동일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호 견제로 약간 안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 FBI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전해철 의원이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건데 인사 추천을 누가 하냐? 인사 추천하고 있는 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이 전부 검찰 출신이고 1차 검증 라인이 법무부 장관, 2차 검증 라인이 공직비서관, 이렇게 추천, 검증, 임명 모두 검사가 하는, 이게 어떻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공직 인사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동훈 장관이요, 검사 출신만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다. 그 인사 구성을 한 건 제가 구성한 문제가 아니니까 언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시스템상으로 공정한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특히 이 정순신 변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인사검증단이 학적부, 판결문, 이거는 개인정보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열어볼 수 없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전해철 간의 질답이 길게 이어졌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요, 오늘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제일 멋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요, 김의겸이가 조선 제1검이다 그랬는데 조선 제1혀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이거 가짜뉴스 거짓말하는 거 이거 그만 좀 끊어라. 그런데 끊기 어려우면 좀 줄여라. 거짓말하는 거 줄여라. 요게 아주 최고의 이 히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송파병 출마설이 있었는데 전혀 낭설이다. 그러니까 송파병 이사 왔다는 말까지 놔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한동훈 장관 기사 중에 인기 기사 중에 하나는요, 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 체력 단련용이죠, 일종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거기에 예산을 8천만 원이나 쓰는 거 마땅치 않다. 그래서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